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날 김종환입니다. 요즘 GMO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GMO, 유전자 변형 작물이 우리 식탁에 올라온 지 20년이 지났는데요.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식품에 GMO 원료가 들어있는지 투명하게 표시하자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은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촌진흥청이 유전자 변형별을 시험 재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농민, 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시사기획 날, 오늘은 농촌진흥청이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전자 변형작물 개발 실태와 유전자 변형작물 재배가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선진국들이 굉장히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또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직접 생산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오염되는 건 순식간에 문제다. 중학교 교과서에는 GMO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물의 유전자 가운데 추위나 병충해 등의 강한 성질만을 뽑아내 다른 생물체에 삽입해 만든 새로운 생물. 어떤가요?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 줄 유전공학의 빼어난 성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국산 GMO 개발 실태를 취재한 이화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화연 기자, 우리나라가 유전자를 변형한 옥수수나 콩 같은 식용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라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식용유와 간장, 올리고당은 우리가 음식을 조리할 때 흔히 쓰는 가공식품이죠. 이 식품의 원료가 바로 외국에서 수입한 GMO 옥수수와 콩인데요. 이런 유전자 변형 작물은 전 세계적으로 재배 면적이 늘고 있고 새로운 GM 작물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식량 안보와 기술력 확보 등을 이유로 20년 전부터 GMO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GMO 개발을 둘러싸고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농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GMO 개발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 실태와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마트에는 많은 식품들이 있습니다. 진열대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식용유, 간장, 액상과당. 날마다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을 조리할 때 꼭 필요한 식품들입니다. 이 식품들에는 숨어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 또는 유전자 조작 작물로 불리는 GM 옥수수와 콩이 주 원료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품에는 GMO 원료를 썼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선택해서 살 수 있게끔 육안으로 봐서 표가 나야지. 우리 모르고 사 먹고 있잖아요. 시민들은 GMO 식품을 어떻게 생각할까? 깎아놔도 색이 변하지 않는 유전자 변형 사과와 일반 사과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먼저 유전자 변형 사과라고 밝히지 않았을 때 결과가 엇비슷합니다. 이 속에가 벌꿀이 들어있고 이거는 그냥 일반 사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벌꿀이 아니라 색깔 변하잖아. 깎고 놓으면 변한 색깔이 변한 거야 이건 지금. 근데 이거는 깎아놔도 안 변한다고. 이게 더 좋은 거. 싱싱도가 갈변이 되면은 좀 떨어진 걸로 생각을 해서 갈변이 안 되면은 좀 더 싱싱하지 않냐. 하지만 유전자 변형 사과라는 걸 알고 나자 시민들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유전자 변이 된 거라고 보면은 아마도 좀 신체에 좀 이상이 있지 않나 보여서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좀 안 좋죠. 색깔이 별로 안 변했는데 좋은 거 아닌 거였어요? 발변된 건 일반 사과고 네네. 발변이 안 된 건 유전자 변형 사과거든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꾸시겠어요? 바꿔도 되나요? 바꿀게요. 왜 바꾸셨어요?
유전자 변형된 거라고 하셔가지고 변형된 건 좀 사실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잖아요. 일반적인 걸 그냥 골랐죠.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GMO 식품은 정부가 안전성을 검증했다는 GMO 수입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뭘까? GMO가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와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명확하게 결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전성 문제라는 게 막연한 거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다 실험해서 안전성이 채택이 되는 게 아니라 단지 지금 이 상태에 안전하다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한 해 수입하는 식용 GMO는 220만 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합니다. GMO 식품이 우리 밥상에 올라온 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GMO가 유해하다 아니다, 우리 건강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GMO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제는 식탁위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드넓은 평야 한가운데 자리 잡은 농촌 마을. 이 마을 30여 농가는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인 여성만 씨도 30년 가까이 유기농 배와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해 전 마을 바로 옆에 농촌진흥청이 이사 온 뒤부터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농진청이 우리 옆으로 왔는데, 우리 마을 옆으로 왔는데 서로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방해꾼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GMO, 전 세계가 우려하는 그런 GMO를 우리 이 마을 옆에서 재배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고민해오고 걱정하고 있죠. 정농마을 바로 옆에 들어선 농촌진흥청. 마을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울타리 안쪽으로 비닐하우스 단지가 보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유전자 변형 사과를 시험 재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3,300제곱미터 땅에서 유전자 변형 사과나무 200그루가 자라고 있지만 주민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작년 11월경에요. 제가 농장을 경계를 따라서 있는 도로를 향해서 다니는데 그쪽에 쳐준 펜스에 유전자 변형 생명체라는 표지판이 있어서 그걸 보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농촌진흥청이 GMO 작물을 시험 재배하면서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하기는커녕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농촌진흥청이 뒤늦게 GMO 시험 재배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자치단체들도 이렇다 할 대책은 없습니다.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GMO를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농산물에 피해가 오면 국가 차원의 대책을 갖다가 요청을 하겠다. 농진청에다 그렇게 입장을 이렇게 표명을 했어요. 내 집 앞, 내 논, 내 밭 근처에서 어떤 유전자 변형 작물이 얼마나 많이 어떻게 재배되고 있는지 모르는 농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면 유전자 변형 작물 꽃가루나 씨앗이 근처 친환경 논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저 쳐다보세요. 울타리라고. 근데 바람 불면은 꽃가루가 날아와서 일로 오면은 이 벼가 GMO 작물이 돼버려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큰 비가 쏟아졌던 이달 초 유전자 변형 사과가 시험 재배되고 있는 농촌진흥청 울타리 안쪽에서 진흙탕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도로 위에 넘친 진흙탕물은 근처 논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갑니다. 사과 GMO 단지에서 안전시설로 집수장 시설을 해놨는데 그게 넘쳐가지고요. 이게 원칙은 저 안으로 들어가서 배수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도로를 넘쳐가지고 그 농경지를 완전히 침수시켰죠. 불안한 농민들이 GMO 작물 시험 재배 현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농촌진흥청은 보안상의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유전자 변형 사과 시험 재배 단지에는 배수구가 따로 있고
재배단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저장하는 집수정이 넘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나아가 꽃가루 날림 방지 시설 등을 갖추고 유전자 변형 작물을 철저하게 차단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의 해명대로 유전자 변형 작물 시험 재배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공식 인터뷰와 현장 취재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했습니다. 말로만 안전하다는 GMO 작물 시험 재배. 농민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전북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이 현재 연구 개발 중인 유전자 변형 작물은 사과와 벼 등 14개 작물 142종에 이릅니다. GM 작물은 실험실에서 유전자를 변형한 뒤 환경 방출 승인을 받으면 연구실 밖에서도 시험 재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 재배에서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검증을 받으면 국내 어디에서든 누구든 재배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전주와 완주 등 전국 7곳에서 유전자 변형 작물 10종을 시험 재배했습니다. 올해도 국립농업과학원 등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들이 전주와 완주에서 벼를 포함한 GM 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작물을 얼마나 많이 시험 재배하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떠밀려 빠르면 이달 말에 시험 재배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역시 구체적인 재배 장소는 밝히지 않을 계획입니다. GM 작물 개발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건 농촌진흥청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유전자 변형 작물 시험 재배 현황이 나와 있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청 승인을 받아 유전자 변형 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는 전국의 대학과 민간기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승인된 실험실 밖 유전자 변형 작물 시험 재배는 600건이 넘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26개 기관과 연구소에서 23종류의 GM 작물을 시험 재배했습니다. 벼, 수박, 고추 등 작물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시험 재배를 하는 기관만 명시돼 있어 구체적인 시험 재배 장소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교에서 하는데 A라는 대학교의 대학 내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이거는 실습지가 따로 있어 실습지에서 하는데 그 실습지가 뭐 주로 이제 서울의 소재 대학들은 전부 다 경기도에 쭉 있거든요. 경기도 인근 쪽으로 쭉 있는데 그런 실습지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대학에서 하는지 이 실습실에서 하는지조차도 불분명한 거예요. 민간 기업이나 대학에서는 기업 비밀, 연구 보안 등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승인만 받으면 시험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과 대학에서 GMO 개발 관련 정보를 굳이 공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GM 작물이 시험 재배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농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GMO 개발이 시작된 건 10여 년 전쯤. 최근 주곡이면서 말 그대로 우리 농업을 상징하는 벼가 GMO 개발 작목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의 불안은 이제 임계점을 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농촌진흥청이 유전자 변형 벼를 시험 재배한 곳입니다. 지난 2014년 시험 재배가 끝난 뒤 지금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시험 재배지 바로 옆에는 근처 마을 농민들의 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농민들은 자기 논 옆에서 10년 가까이 유전자 변형 벼가 재배되고 있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농경지하고 맞붙어서 재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항산화 성분이 있는 레스베라트롤 유전자를 땅콩 등에서 떼어내 벼 염색체에 인위적으로 넣은 유전자 변형 벼를 이곳에서 시험 재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름 개선, 어떤 피부의 노화를 어떤 지연해주고 예방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의 소재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농촌진흥청은 올해 안에 이 GM벼를 화장품 원료로 상용화하기 위해 안전성 심사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GM벼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농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신청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벼를 개발한 연구자들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국내 기술력 확보 차원에서 GM벼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벼를 가지고 4년간 어떤 안전성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심사서가 작성된 거죠. 그러니까 심사서가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재배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농촌진흥청 역시 유전자 변형 벼가 상용화돼도 식용이 아닌 화장품 원료 등으로만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럴까? 지난해 정부가 발간한 자료에 적혀 있는 유전자 변형 벼 개발과 관련된 글입니다. 향후 이 GM 쌀이 국민들의 공감대가 조성돼 상용화될 경우에는 우리 쌀의 가치 증진과 함께 소비 수요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의 기본적인 주곡의 안정적 생산 기반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GM 쌀이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당장의 농가 재배 등 상용화가 어려운 만큼 밀폐된 공간에서 캘러스 및 세포 배양액을 활용한 고가 화장품이나 기능성 물질 등 산업 소재 생산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전자 변형 쌀 개발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생기면 식량용 GM벼도 상용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농촌진흥청은 가뭄에 대비해 유전자를 변형한 가뭄 저항성 GM벼를 개발했습니다. 식용으로 개발된 이 유전자 변형 벼는 이미 안전성 평가 단계에 와 있으며 상용화를 위한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안전성 승인이 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식용 유전자 변형 벼를 상용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들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국산 농산물이 믿을만하다 해서 국산을 이용해 주셨는데 그런 것이 상용화돼서 대한민국이 GMO 농산물 국가가 된다 그러면은 그 불신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은 황폐화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촌에 있는 대한중학교. 점심시간을 맞은 급식실이 떠들썩합니다. 오늘 식단은 직접 싸먹는 김밥. 싱싱한 오이와 잘 익은 김치, 구수한 배추 된장국이 먹음직스럽습니다. 대부분 학교 텃밭에서 학생들이 직접 키운 농작물로 만든 겁니다. 학교 뒤 텃밭은 아이들의 생태교육 현장이자 늘 급식 재료를 구할 수 있는 저장고입니다. 직접 심은 콩으로 된장, 간장, 고추장도 담가 먹고 텃밭에서 재배하지 않는 식재료는 근처 농가와 직거래를 통해 구합니다. 출처를 정해줬어도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를 모르잖아요. 꽂아야 되지 않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수입 농산물이나 GMO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직접 콩을 기르고 하니까 밥을 먹을 때도 뭔가 더 안심이 되고. 농촌진흥청 앞에 성난 농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콩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농촌진흥청이 유전자 변형 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한 마음에 농산일도 미루고 나온 겁니다. 국민들 동의 없이 특히 이 지역민들의 동의 없이 GMO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지금 모판을 부어놨습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GMO 농산물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민한 소비자들이 이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GMO 농산물로 판단이 돼서 우리 소득에 지장이 있을 거고 그런 관계로 많이 우려가 됐었죠. GMO 재배는 소비자들에게도 불안한 일입니다. 농진청에서 뭐 이렇게 시범으로 많이 감자나 뭐 사과나 이런 거 한다고 콩이나 이런 거 들었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 심각하다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전북 지역에 GMO를 연구하는, GMO 작물을 연구하는 시범포가 야외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알게 되었고, 근데 이 알게 된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 거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GMO 재배하는 연구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정확히 그 안전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공개하라는,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식탁 안전성 논란에서 이제 우리 농업의 생존 논란으로 번진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 우리 농업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 세계적인 종자 전쟁 속에서 우리의 GMO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농촌진흥청과 GMO 연구자들이 국산 GMO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GMO가 아까 말씀드린 지구 환경 문제, 인구 문제, 그다음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선진국들이 굉장히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유전자 변형 생물 GMO는 지난 1996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재배되기 시작해 재배 면적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8개 나라에서 재배해 70개 나라의 식탁에 올라오고 있지만 지난해 유럽연합 회원국 28개 나라 중 19개 나라는 GMO 작물 재배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GMO는 세계 종자 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의 다 몬산토와 신젠타 등 거대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 GMO 종자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며 오는 2020년까지 GM 동식물 20개, 200여 종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우리 땅에서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면 우리 농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농경지가 몰려있어 GMO 재배 지역 근처 논밭의 다른 작물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걱정입니다. 나는 진짜 우리 토백이 우리가 좋아하는 밥 먹는 우리 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농산물을 심었는데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GMO 작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싫은 거예요. 특히 친환경 농사로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려던 농민들에게 GMO 재배는 생계 터전을 위협하는 공포입니다. GMO가 이제 이것이 옆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람에 날아와서 이것이 번식이 되면은 친환경 자체를 무산돼 버려요. 유전자 변형 작물을 개발하는 연구자들은 GMO 오염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꽃가루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5m 떨어졌을 때 거기에 수정될 확률이 약 3%, 그다음에 10m 떨어졌을 때는 0.5%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꽃가루라는 게 수백 미터, 수킬로를 날아갈 수도 없고요. 하지만 곤충이나 새 등 다른 매개체를 통해 GMO가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새도 있고 곤충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동물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가는 게 과연 이 나무 몇 그루 심은 거 가지고 삥 둘러서 나무를 심어 놓은 것만 가지고 충분하냐? 그거는 절대 충분한 건 아니죠. 실제로 국내외에서 GMO 오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미국 최대 쌀 수출업체의 수출용 쌀에서 유전자 변형 쌀이 발견돼 수출길이 한때 막혔습니다. 이 업체는 4년 전 유전자 변형 벼를 시험 재배하다 중단했는데 그 GM 벽씨가 근처 일반 농장으로 퍼진 겁니다. 아직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유전자 변형 작물이 자라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립생태원 조사로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전국 59곳에서 옥수수와 면화, 유채 같은 유전자 변형 작물이 자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GMO가 발견된 지역은 김제와 남원, 완주 등 전국 17곳으로 국립생태원은 이 지역들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계속 연구할 계획입니다. 수입된 유전자 변형 옥수수나 콩, 면화 등이 떨어진 장소 주변이 오염된 건데 유전자 변형 작물을 본격적으로 재배한다면 오염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오염되는 건 순식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유전자 변형 작물을 국내에서 본격 재배하면 작물 품종이 단순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수확량이 많아 1970년대에 급속하게 보급됐지만 1980년대 냉해로 대흉년을 초래했던 통일벼 사례는 품종 획일화의 부작용을 잘 보여줍니다. 통일벼가 수확량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자를 만들었을 때는 수확량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고, 그래서 다른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수확량 많은 것만 봤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추위에 약한 종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 해 동안은 별 생각 없이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냉해가 오니까 완전히 다 망한 거예요. 외국계 다국적 기업이 자기들이 개발한 유전자 변형 작물을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걸 막을 방법도 없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요, GMO를 한 가지를 재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작물은 더 쉽게 재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몬산토나 이런 데서 미국에서 야, 왜 그 나라 GMO 벼는 재배하면서 우리나라 GMO 벼는 재배 안 하냐 하겠죠. 그 반대할 명분이 안 생기잖아요. 외국산 GMO까지 밀려들어와 종자 특허권을 가진 다국적 기업들에게 중요한 식량 종자 선택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농민들에게 생긴 또 다른 걱정입니다. 해법은 없을까? 될 수 있으면 저도 이제 껌 많이 먹고 그러느라고 이걸 하고 뭐 이런 좀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는 농가마당에 씨앗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깡냉이 먹고 거기다 밑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건 강낭콩인데 이게 넝쿨이 져서 땅콩, 강낭콩, 완두콩 여러 종류의 콩이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서 받기도 하고 이웃 농민들에게서 나눠받기도 한 토종 씨앗들입니다. 뿌려갖고 이게 사는 것은 아주 새카먹고 참 좋아. 좋은 것은 그냥 우리 종자는 그 종자 다시 사서 안 쓰고 쭉 계속 받아서 막 써도 계속 그 종자는 진짜 잘 난다는 거 이듬해 100% 발화가 잘 돼요. 다양한 품종의 토종 씨앗을 심기 때문에 한 품종이 병충해나 풍수해를 입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씨앗이 사라지는 건 아쉽습니다. 안 없어져야죠. 근데 이제 그 신품종은 수량도 많고 하니까 팔로가 좋아서 넘들이 쭉 하는데 옛날 우리 토종 종자는 모양도 별로 안 예뻐요. 쭉쭉 모양도 때깔도 굵고 그게 팔로가 잘 없으니까. 꼬들패기는
그래서 농민들끼리 토종 씨앗을 서로 나누며 보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철 되면은 이거 깨시. 앞으로도 우리 종자로 계속 농사 지으실 거예요?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거 계속 해야죠.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우리 거 빛 볼 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식탁에서 들판으로 번진 GMO 논란. 좀 더 많이 거두고 병충해 제초제에 강한 유전자 변형 작물. 법에 있어서 쌀이 차지하는 것들은 그런데 사람들은 왜 걱정스럽고 불안한 걸까요?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가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더 신중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불신과 우려는 감추고 밀어붙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닐 겁니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는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시사기획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